물질은요 여러 가지 분류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상태에 따라서 나누면 고체, 액체, 기체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공간 안에 물질이 한 종류야 여러 종류야 라고 나누면 사실은 물질은 두 종류로도 나눌 수 있죠. 특정한 공간 안에 한 종류의 물질만 있다. 무슨 물질? 순물질. 됐어? 특정한 공간 안에 물질이 한 종류가 아니고 두 종류 이상 섞여 있다. 무슨 물질? 그렇죠. 그래서 물질 공간 안에 물질이 한 종류만 있다면 나는 얘를 순물질이라고 부를 거야. 근데 특정한 공간 안에 한 종류가 아니고 두 종류 이상 있다면 나는 얘를 순물질이 아니고 혼합물이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됐어? 자, 이때 순물질이라면 어때야 되는데 한 종류만 있으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물은 정확하게 100도에서 끓여야 되고 정확하게 0도에서 얼어야 되고. 근데 혼합물은요. A 물질의 특성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B가 방해하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잘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물질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우리는 투명한 액체가 있는데 이게 순물질이야 혼합물이야? 그건 물질의 특성을 확인해 보면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끓는 점과 어는 점을 확인한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순물질이면 정확하게 자기의 끓는 점에서 수평한 구간을 완벽하게 가질 건데 그렇지 않고 얘가 혼합물이면요 자신의 끓는 점보다 훨씬 위아래. 혼합물일 때 자기의 끓는 점이 100도야. 근데 소금물은 100도보다 높아요. 그쵸. 자기가 끓여야 되는 온도보다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데서 뭘 가져요? 경사를 가지면서 끓죠. 왜? 끓으면서 농도가 점점 진해지니까.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질의 순물질과 혼합물을요. 끓는 점을 보면 혼합물이 훨씬 더 높을 거고 어느 점을 보면? 어느 점을 보면? 순물질보다 혼합물의 어느 점이 훨씬 뭐 할 거야? 낮을 거니까. 됐어? 자, 그래서 끓는 점과 어느 점을 통해서 우리는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구분할 수 있더라. 자, 그러면 이렇게 혼합물을 만들고 나서 얘를 원래 순수한 물질로 다시 분류할 수 있을까? 가능해요. 됐어? 혼합물을 다시 원래 순수한 물질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걸 내가 뭐라 그랬냐면 혼합물을 뭐 한다 그러니? 분리한다 그래. 분리한다 그래. 혼합물을 분리할 때요. 먼저 우리가 써야 되는 건 무슨 차?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먼저 써볼게. 이런 얘기죠. 자,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할 때요. 만약에 고체 물질이 섞여 있는데 밀도가 달라. 예를 들면 모래와 스타이로폼이야. 어떻게 분리할래? 모래하고 스타이로폼이 있으면 물에 넣어. 맞아. 물에 넣었을 때요. 자, 가벼운 애는 뭐 하고요? 가벼운 애는 떠요. 맞아요. 무거운 애는 가라앉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래와 스타이로폼처럼 밀도가 다른 고체가 있을 때는 이렇게 물과 같은 애를 집어넣는데 이때 들어가야 되는 액체의 조건. 어떤 액체를 넣었어야 돼? 안 들려요. 어떤 액체를 넣었어야 돼요? 어떤 액체? 반드시 A보다는 밀도가 크고 B보다는 밀도가 작은 멋진 말로 그렇지. 중간 밀도의 액체를 이용해서 분류하면 돼. 이게 좋은 벽시 골라내는 것과 그 다음에 싱싱한 달걀 골라낼 때 이거 쓰는 거야. 되겠어? 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액체인데 밀도차가 있어. 자, 그럴 때 굳이 중간 밀도 액체 넣을 필요 없이 얘는 특별한 기구 있으면 돼. 그 기구 이름 얘 이름 뭐야? 맞아. 분별 깔때기야. 그래서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하면 돼요. 분별 깔때기법. 알겠어? 네. 이때 섞이지 않는 게 물과 에탄올일까? 물과 에테르일까?
섞이지 않는 게요. 물과 에탄올이 안 섞여요. 에테르가 안 섞여요. 에테르, 기름이 안 섞여요. 그래서 얘네들 분리할 때 이거 쓰면 돼. 그럼 분류할 때요. 뚜껑을 열까 닫을까? 마개 열어요 닫아요? 마개는 반드시 연 상태로 분류하는 게 맞아. 그리고 뾰족한 부분이 비커의 벽면에 닿게끔 하는 게 맞아. 됐어? 이렇게 분류하라 그랬어.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할 거예요.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하는 방법의 이름이 뭘까? 증류. 그 증류에 의해서 에탄올 수용액 분류할 거야. 얘는 섞였죠. 에탄올 수용액을 분류할 때 사용되는 도구의 이름이 있는데 얘 이름이 뭘까? 네, 둥근 바닥인데 뭐가 달려서? 그렇죠. 가지 달린 둥근 바닥 플라스크. 맞아. 여기다가 넣고 끓여가지고 냉각시켜서 우리는 얻을 건데 에탄올하고 물 중에 누가 먼저 끓어? 누가 먼저 끓어요? 에탄올. 왜? 물보다 끓는 점이 뭐하니까? 낮으니까. 자, 물보다 끓는 점이 낮은 애가 먼저 끓는데요. 에탄올은 원래 78도에서 끓어야 되는데 지금은 물과 섞여 있으니까 그거보다 약간 위쪽에서 됐어? 끓는데 액체 혼합물은요. 소금물처럼 고체 혼합물이 아니잖아? 그래서 고체 액체 혼합물은 끓을 때 경사가 지는데요. 액체 혼합물은 끓을 때 수평한 구간이 여러 개 생기는 걸 통해서 혼합물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야. 알겠어? 네. 그래서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는데 여기서 에탄올이 액체가 기체가 됐어. 그랬다가 가다가 다시 얘를 무슨 상태로 만들어서 얻는 게 증류야? 액체로 만들어서 얻는 게 증류거든요. 그러면 액체를 기체로 만들었다가 다시 기체를 액체로 변화시켜야 돼. 그럼 차갑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두꺼운 관을 이렇게 씌워서 여기에다 찬물 부을 거잖아. 그래서 여기 구멍이 두 개가 있어. A, B. 찬물은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와야 돼? 그쵸. 아래에서 들어가서 위로 나오는 게 됐어. 완벽하게 여기를 감쌀 수 있기 때문에 냉각시키기 좋아요. 그래서 찬물은 무조건 아래에서 위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한수야. 되겠죠? 자, 이러한 증류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원유 증류도 이거 사용할 거야. 자, 원유를 증류하는 이 기구의 이름. 증류탑. 그렇죠. 증류탑. 됐냐? 증류탑에다가 넣어서 가열할 건데요. 얘도 끓는 점이 낮은 애들부터 나오겠죠. 그러면 끓는 점이 낮은 애가 위로 나올까 아래로 나올까? 네, 반드시 끓는 점이 낮은 애는 위부터 나옵니다. 가장 위로 나오는 거 순서대로 외워야 돼. 가스, 그 다음 가솔린. 가스, 가솔린, 그 다음 뭐니? 등, 경, 중.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가스, 가솔린, 등, 경, 중. 알겠어? 그리고 남은 찌꺼기의 이름도 있어. 유명해. 아스팔트.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 이게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이었어. 그 다음에 너네가 맨날 물어보는 게 얘지. 용해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지. 자, 용해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할 때요. 두 가지예요. 거름이라는 방법과 하나. 뭐이냐? 뜨겁게 했다가 차갑게 해서 석출되는 거. 재결정. 되겠어? 용해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건 두 가지야. 거름하고 재결정인데 거름은 뭐냐면요. 소금하고 나프탈렌이 섞여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물 집어넣으면 누가 녹아? 소금은 녹아. 나프탈렌은 안 녹아. 됐어? 둘 중에 하나만 녹습니다. 자, 둘 다 녹는 게 아니고 하나만 녹으면 녹인 후에 깔때기로 걸러내는 거죠. 되겠어? 그래서 안 녹은 나프탈렌은 여기에 남고요. 소금, 물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녹여서 걸러내는 거니까 이건 거름이라고 해요. 되겠어?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금하고 붕산처럼 얘네들은요.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둘 다 녹아. 됐어? 이럴 때는 뜨겁게 해서 둘 다 녹였다가 냉각시켜서 하나만 석출돼서 얻는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지나다니면서 질문 받았을 때 온통 다 재결정에 대한 질문만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재결정에 해당되는 문제 중에 선생님이 같이 풀어줄게 라고 했던 게 43페이지였어요. 자, 43페이지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19번, 1번 이런 것들 물어보고 있고요. 자, 19번도 1번도 다 재결정인데요. 그래서 자, 19번 그림 먼저 봐. 내가 뜨겁게 해서 다 녹였다가 차갑게 해서 차갑게 해서 결정을 석출시킬 거야. 그럼 석출되는 거는 경사가 급하네, 완만하네? 급하네요. 그러니까 19번 그림에서 석출되는 게 누구라고요? 질산칼륨이니까 옆에 있는 염화나트륨은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아예 볼 필요가 없어. 되겠어? 그래서 누가 석출될 건지 먼저 타겟을 정해야죠. 됐니? 근데 그 옆에 있는 1번처럼요. 그래프가 아니고 표로 나와요. 그러면 석출되는 애가 누군지 타겟을 설정해야 되죠. 근데 거기 문제 보시면 몇 도에서 몇 도로 냉각시킬 거야? 찾아내. 1번. 60도에서 0도로 냉각시킬, 아니 40도에서 0도로 냉각시킬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는 40도로 뜨겁게 가열했다가 0도로 냉각시켜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그래프가 없으니까 그 표에서 0도와 40도에 됐어 녹는 양의 차이를 보세요. 질산칼륨은요. 0도일 때 녹는 양이 13.6이고 40도일 때 녹는 양이 62.9란 말이죠. 됐어? 대략적으로 얼마 차이 나냐면 50 차이 납니다. 되겠어? 네. 대략적으로 이 차이가 50 나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황산구리를 보세요. 황산구리는 0도일 때 녹는 양이 14.2고요. 40도일 때 녹는 양이 28.5란 말이야. 대략적으로 이 차이가 얼마나? 14나. 되겠어? 그러면 차이가 더 큰 애가 누구야? 질산칼륨이야. 그러니까 얘만 석출되고 얘는 석출되지 않을 거니까 우리는 질산칼륨만 보면 돼. 이렇게 타겟을 잡아야 돼. 되겠어? 자, 그래서 누가 석출되는지를 일단 찾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렇다면 물의 양은 몇 g인지 확인하자. 알겠습니까? 두 번째 하셔야 되는 건 물의 양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 이 표는 물 몇 g일 때를 기준으로 그린 거니까. 100g일 때를 기준으로 그린 거니까.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1번 문제예요. 물 몇 g 있는지 찾으시면 50g밖에 없대요. 그러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물이 50g밖에 없으니까 이 표 그대로 보면 안 돼요. 됐어? 절반으로 자르면 됩니다. 그 중에서 석출되지 않는 애는 놔두시고요. 석출되는 양 중에서요. 여러분들 0도로 냉각시킬 거니까 0도에 녹는 양만 절반으로 줄여라. 얼마입니까? 6.8g이 됐어. 녹는 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그러면 석출되는 질산칼륨은요. 맨 처음에 몇 g 녹였었대? 찾아. 몇 g? 20g. 됐어? 네. 근데 0도로 낮추면 녹을 수 있는 양이 얼마밖에 안 돼요? 6.8g밖에 안 돼요. 그래서 6.8을 빼시면 이게 석출되는 양이죠. 그래서 13.2g이 석출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너네가 질문했던 그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다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첫 번째 누가 석출되는 건지를 그래서 찾아내라. 됐어? 그리고 물이 얼마인지를 찾아내라. 되겠습니까? 이거 두 개예요. 누가 석출돼? 그리고 물이 얼마야? 됐습니까? 요것만 환산해서 빼시면 된다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되겠니?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게 1번 문제라서요. 그래서 1번 보시면 기억. 가의 거름종이 위에 질산칼륨이 13.2g이 나오냐? 맞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걸러진 용액. 그러면 이렇게 깔때기를 설치를 하면요. 여기에서 13.2g은 여기 알갱이로 남아. 그러면 걸러진 용액은 밑으로 내려가네. 요거죠. 이거는 석출되지 않은 나머지 애들이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걸러진 용액 나에는 황산구리만 있니? 아니죠. 황산구리도 있지만 석출되지 않은 나머지 얼마? 질산칼륨의 6.8g도 같이 들어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혼합물을 냉각하는 과정에서 20도일 때 질산칼륨은 모두 물에 녹아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20도일 때요 라고 했으니까 20도도 보죠. 자, 20도에서 질산칼륨을 얼마 녹아야 정상이냐면 31.99g이 물 100g일 때 녹아야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물 50이니까 그래서 녹을 수 있는 양이 얼마입니까? 얼마? 15.95죠. 맞아. 근데 내가 질산칼륨을 맨 처음에 얼마 녹였어? 20 녹였어. 그러면 40도로 냉각시켜도 돼서 석출되는 양은 나와. 다 녹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되겠어? 그래서 혼합물을 냉각했을 때 20도일 때 질산칼륨은 모두 물에 녹는다? 아니요. 일부 석출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되겠어? 이런 얘기예요. 자, 그 옆에 있는 19번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19번에서 결정으로 석출되는 게 질산칼륨일까 염화나트륨일까? 그렇죠. 그럼 질산칼륨만 타겟으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건 물이 몇 g인지를 보셔야 돼요. 네, 물 100g이니까 옆에 있는 표 그대로 봐. 이런 뜻입니다. 되겠어? 그러면 맨 처음에 질산칼륨은 몇 g 녹였대? 질산칼륨 몇 g 녹였대? 60. 네, 60g 녹였대요. 자, 그랬다가 몇 도로 냉각한대요? 20도. 그러면 20도에서 질산칼륨이 몇 g 녹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31. 얼마 녹는데요? 9g. 그래서 석출되는 양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어?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규칙 찾으시면 돼요. 석출되는 게 누굴까? 그리고 물이 100이 있나? 이거 보시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갈게요. 2번 문제 보시면 물질 A, B, C 세 개를 물에 녹여보는 겁니다. 됐죠? A, B, C 세 개가 있는데 이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얘를 물에 녹였을 때 얘 녹아. 얘도 녹아. 얘는 안 녹아. 그래서 네, 녹는 게 아니고 얘 섞여. 얘 섞여. 얘는 안 섞여.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다 액체란 말이에요. 안 섞인다는 얘기는요. 사실은 이렇게 넣었을 때 C의 밀도가 얼마냐면 C의 밀도가 0.88로 물보다 밀도가 작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 물을 넣으면 A와 B와 물은 다 섞여서 여기 있는데 C만 위에 둥둥 떠.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자, 그랬을 때요. 꼬맹아, 물과 섞이는 액체는 예를 들어 얘가 에탄올 같은 애예요. 물과 섞이는 액체들은 끓는 점을 이용해서 됐어? 끓여서 증류로 얻어내야 돼요. 됐지? 섞이지 않는 애는 어떻게 해요? 분별 깔때기로 걸러내면 돼요. 알겠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디귿 먼저 볼게요. 디귿 보시면 물과 C는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줄 분별 깔때기로 분류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기억으로 갈게요. 물 A와 B는 혼합물은 섞였기 때문에 얘는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하는 증류해야 됩니다. 기억 맞습니다. 틀린 건 니은인데요. 이때 물과 A의 혼합물, 물과 B의 혼합물 돼서 물은 100도에서 끓고요. A는 몇 도에서 끓는 거냐면 A는 78도에서 끓어요. 그리고 물과 B가 섞여 있는데 물 100도에서 끓는데 A는 몇 도에서 끓느냐면 56도에서 끓어요. 그러면 이때 둘 다 끓여서 증류를 얻을 수 있는 건 맞지만 누가 더 증류로 얻을 때 더 쉬워요? 라고 하면 둘의 끓는 점 차이가 클수록 더 끓여서 증류를 얻기 더 편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A와 물이 섞여 있을 때가 아니고 B와 물이 섞여 있을 때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얘기야. 되겠어? 이해 안 되는 거 얘기.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한테 질문하려고 했던 용해도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가요. 그래서 나 혼자서도 풀리는지를 보십시오. 3분 드립니다. 3분 안에 그거 보시고 나머지 질문 받을게요. 그래서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하는 것들을 질문하려고 가져오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나 혼자도 풀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비슷한 답까지 정확하게 나오는지 확인해야 돼. 눈으로만 보면 마치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거든요. 더워서 히터를 껐는데 추우면 얘기하십시오. 켜드릴게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그걸 뺀 나머지 질문들을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자, 책에서요. 혼합물의 분리 지난 시간에 두 가지 내용 했었거든요. 27페이지부터 보죠. 자, 27 질문 넘길게요. 29 질문 괜찮아. 30, 31 질문 32, 33 질문 34, 35 37 자, 38, 39 특히 39에 있는 문제들은 조금 어려운데 꼼꼼하게 짚어야 돼. 넘길게요. 40, 41 넘겨. 42, 43 44, 45 우리 이거는 시험으로 같이 봤었던 거죠. 네, 넘기시면 47 괜찮아요? 질문 없습니까? 네. 그러면 선생님이 지난주에 했던 혼합물의 분리 잠깐 주태해볼게요. 책은 덮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곤해. 자, 뒤로 넘겨주시고요. 뒤로 넘겨주시고요. 시간은 10분 드릴게요. 10문제입니다. 꼼꼼하게 푸세요.
자, 시간 모자른 사람 손. 아 참, 그거 5번은 못 풀어 얘들아. 미안. 그럼 지워도 돼요? 응. 먼저 지워. 그러면 점수가 9점 만점. 네. 우연아 다 했니? 누구 적었어? 다 했어? 자, 채점하죠. 빨간 펜 꺼내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1번부터 채점할게요. 1번에 4, 2번에 5, 3번에 2, 4번에 1, 5번은 지웠습니다. 6번에 4, 7번 4, 8번도 4, 9번에 1, 10번에 5 이렇습니다. 자, 9개 중에서 맞은 개수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건우, 9개. 나윤, 8개요. 니에, 8개요. 서연, 7개. 현수, 정한, 9개. 우연, 5개. 현서연, 8개. 유나, 8개. 네. 이 정도. 틀린 거 확인하시고 질문 받을게요.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질문할 거 있을까요? 괜찮아요. 넘길게요. (6번부터) (10번까지) 질문할 거 있을까요? 괜찮습니까? 오, 멋지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10분만 끌었다가 오늘 진도 나갈게요.